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 상식, 캔베리 의학 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수백만 뷰를 기록한 유명 의사 유튜버,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가정의학 소속 전문의다. 캔베리,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의사로 주목받는 그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의학계가 맹신해온 오류투성의 원칙과 명백한 거짓말을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면서 수혈도 하고 마실 약도 주었지만 그런 회복되지 못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때로는 병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의사다. 프랑스 기근, 콜레스테롤 과연 몸에 나쁠까? 이론을 정리정연하고 주장하지 말라. 지방을 먹으며 날씬해지기, 헌법의 의료적인 자유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의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의사의 근원만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의료적인 행위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은 의학의 철옹성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그런 모든 법률은 독자적인 성격을 띠기에 미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튼튼한 뼈를 원한다면 물을 끊어라. 환자는 자신이 늘 옳다고 믿는 의사의 확고한 신념을 조심해야 한다. 로버트 맨델슨. 최신 의학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생은 너무 짧은데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의학 도서에서 배운 지식의 절반은 향후 10년 이내에 거짓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동기들 가운데 몇 명처럼 나도 의대에서 진학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미혼이었다면 좀 더 서운했을 것이지만 유부남이던 나로서는 몹시 어렵고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미혼이라고 해서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공부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토록 깊이 절망하거나 미안해할 일은 적었을 것이다. 의사도 사람이다. 제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당신이 그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그럼에도 당신은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는 여러 사람보다도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사람이고 끊임없이 발표되는 다양한 최신의학 정보에 관심을 두고 파고들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환자와 의사로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그가 대충 때우듯이 진료하는지 아니면 평생 들어 열정을 얻고 배우는 의사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의사와 환자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의사가 각종 최신 의학 정보를 파악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라. 이 책은 의사를 비난하려고 쓴 것은 아니다. 간곡히 부탁한다. 나도 의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결코 다른 의사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려고 이 책을 쓰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오늘 상당수 의사들이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에 문제가 되는 점을 논의함으로써 현실을 인정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 책이 환자의 의사에게 아침을 여는 알람 소리처럼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환자도 의사도 저마다의 발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환자들이여 한 번뿐인 자기 삶을 위해서 고민하라.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할 때의 먹거리와 생활 방식을 잘 조절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의사는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의학적인 궁금증을 품고 병원에 온 환자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럴듯한 설명 따위를 들으러 진료비를 내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이 중요한 만큼 의사들의 책상에는 영양에 관한 각종 책과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다. 그런데 웬걸? 학교에서 배웠던 영양 관련은 고작?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식이요법을 알게 되었다. 저탄고지였죠. 의대에 다닐 때에 우리는 이 식이요법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가급적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영양 관련 논문을 처음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뒷받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더 자세히 논문의 결론 부분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를 꼼꼼히 정독할수록 각 연구의 결과와 논문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논문은 검색된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나노설은 이렇게 놀랬다. 그 무렵 나는 팔리오 식이요법을 비롯해서 영양에 관한 여러 책을 읽었고 내가 추구하는 식이요법은 결국 팔리오 솔루션 최강의 식사에 나오는 주장을 적절히 버무린 결과물이다.
최근 들어서 나는 간헐적인 난시, 혈 발생률을 높이는 방법, 장내 미세물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하는 방법, 망치를 진 사람 눈에는 주위의 모든 것이 네 멋으로 보인다. 이 중요한 인간의 본성의 원칙은 의사와 경고. 자, 메슬로 거짓말의 정체가 드러나도 사회 구석구석 계속 퍼져나간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진실인 줄 알고 발표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거짓음을 알게 되더라도 절대로 사과문을 배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몸에 들러보면 과연 몸에 좋은 것일까? 이 책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통밀이 가공한 밀보다 몸에 좋다는 주장과 종이폐기 등 가공한 우유보다도 생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다 보면 통밀로 만든 식품이 가공한 밀로 만든 식품보다는 몸에 덜 나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저장하는 경우로만 생우유가 가공한 우유보다 덜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식품이 퀴즈 이해하고 정의하기 의학도 과학도 틀릴 때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오류가 있을 때 완전히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퀴즈 박사도 그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인류를 얻고 싶어서 보낼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 희대의 사기꾼들은 꼬리표마저 달고 말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이끌어낼 데이트를 골라서서 본 계람 선생이 연구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설의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할 용기가 부족했다. 그에 다른 전문가들은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퀴즈 박사의 연구를 받아들여서 이래서 제 역사는 수십억 달러의 연쇄를 맞고 이렇게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가 되었던 거죠. 나는 베리 박사 따라하기는 나는 기름진 식사를 정정 즐긴다. 함께 점심을 먹던 친구가 깜짝 놀랄 정도다. 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말린다. 하지만 나는 내 입에 담기는 만큼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오히려 체중과 여러 혈액 검사 결과를 정성범위로 유지하는 비결임을 깨달았다. 내 몸은 지방을 목적이나 필요로 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연소할 때 훨씬 더 제대로 기능하는 듯하다. 나는 커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음식에 유인한 버터를 듬뿍 넣어서 먹는다. 커피에도 달걀도 흰자보다는 노른자를 먹는다는 거죠. 자, 심장질환과 관련된 콜레스테롤 이론의 결함에 대해서 점점 많은 의사가 신실에 눈을 뜨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현재 스타딘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담당 의사와 의논하여 복용량을 점차 줄여나가기를 권한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복용하기를 권한다. 스타딘 복용에 따른 근육통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타딘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다. 미리 건강한 먹거리라는 위험한 맹신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해하고 따라하기다. 푸드 피라미드에 관한 거짓말은 흔히 전통적인 간섭에 대한 전능성이 떨어질수록 그것을 없애기가 더 어렵다라고 톰소의 마크 트웨인. 경과리 때문이 아니야. 전문가들에게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지나친 무지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경과류 결국 대장기실염, 가재정 흡연, 각종 약물의 함용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봐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요인이 인간의 장기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물 남용, 흡연, 가체종. 하지만 그 치명적인 혈압이 날마다 당신의 건강을 가로막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병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자,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은 전립선을 암을 일으킬까? 종교의 위상이 드높고 과학의 힘이 약했던 때 사람들은 마술을 의학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과학의 힘이 강하고 종교의 위상이 떨어진 요즘 사람들은 의학을 마술이라고 착각한다.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체내의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감소하면서 어쩌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율에 변화가 생기면서 증가한다. 전립선암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진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은 젊은 남성은 절대로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는다. 잠시만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극히 상식적인 이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의사라면 테스토스테론의 치료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거짓말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해수들에겐 대처요법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의사는 자신이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질병에 대해서는 더 모르며 그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바이러스의 항생제를 써야 할까? 꼭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제 역할을 다하는 약품은 최고의 해결사다.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효과가 좋을수록 오용의 위험성은 더 크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비교 대조를 해볼 때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도 크기가 작고 바이러스는 외피라 보이는 뾰족뾰족한 바깥층이 덮여있고 단백질막이 감싸는 구조. 바이러스는 재생산을 위해서 DNA 청소진이 충분하지 않고 바이러스는 1898년 마르티누스 베이제네링크가 처음 발견했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둘 다 질병을 일으키지만 둘 다 DNA가 효소가 있는데 남들은 세포벽에 있는 박테리아는 재생산을 위해서 여러 DNA 청산을 갖고 있고 박테리아는 1670년 안토니 반 레이운헤게 후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런 목적을 달성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인류는 태초에 신체의 안팎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콩콩이와 공존하며 살아왔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 놈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이로운 작용을 한다. 우리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 DNA는 우리 몸의 고유 DNA보다도 100배쯤 많다. 사람처럼 박테리아도 서로 친구 또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중립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 몸에 서식해도 될 만한 박테리아의 종류를 판단하여 위험한 박테리아를 일부 박테리아의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항생제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해로운 박테리아 모두를 죽인다.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죽일 수가 없다. 일부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논용한 박테리아의 내성을 처리할 수 있다. 좋은 박테리아를 없애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할 수 있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현명한 항생제 치료법은 가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인데 목초지에 불개미집을 판결했다면 불개미가 바이러스가 당신은 물론 소떼를 자꾸만 물자. 당신은 개미 퇴치 전문가로서 개미를 박멸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들고 온 해결책은 목초지에 거대한 폭탄 항생제를 터뜨린 것이다.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그 전문가가 불개미를 몽땅 해치웠다고 기뻐하겠지만 당신이 아끼던 소들도 한 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것이다. 덮친격으로 그 전문가의 폭탄 때문에 성원이 아니라 축사도 모조리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불개미를 없애겠다고 폭탄 터뜨리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특별히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라도 예상할 수가 있다. 도서 10%인간 엘레나 컬렌 이것을 보고 또 도서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정말 저 음식이 건강에 좋은가? 오늘날 의사가 이렇게 암흑기에 살고 있다. 미국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네요. 2006년에는 14년이 넘는 기간 안에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소금 섭취량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연관성이 비교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메디슨 아메리칸 저널에 결과는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장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결론이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8,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지에 발표된 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소금 섭취량은 혈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금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각한 심장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맛 당기는 대로 소금을 섭취해도 괜찮다. 신장이 건강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소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일은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며 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체는 혈액과 조직의 나트륨, 염소, 여러 전해질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엄격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 저녁 식사 때 조금 짜게 먹었다는 이유로 이런 메커니즘이 뒤엉켜게 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칼로리가 같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건강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성질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 미국의 작가. 비만의 인구 비율이 1995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05년에 가서 2017년에 이렇게 비만을 느끼면서 비만율이 시커멓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비만율이 왜 그럴까?
체중을 줄이겠다고 먹는데 이렇게 먹는 것이 왜 이럴까 이 말이죠. 도서 황금 물고기 도서 이렇게 이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칼슘 섭취량이 많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까? 이런 것들 거짓의 근거. 식품으로 섭취한 칼슘이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증명한 연구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 고영양 칼슘 보충제가 신장 결석이 위험을 시킨다는 있지만 의미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과제 이제 결석이 칼슘을 얼마만큼 복용하느냐 문제가 아님을 이해했다면 칼슘 섭취 간에서 대신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하라. 다음에 소개하는 페이지에 비타민 D 전문가로 만들어질 좋은 내용이 있다. 사이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정상이면 아니십니다. 1000개의 처방이 있어도 하나의 해결을 찾기가 과제. 의사들은 갑상선 질환에 관련 검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이 직접 재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편이 빠를 수가 있다. 도서 이렇게 구루병이 아니어도 비타민 D를 보충하라. 때로는 현명한 엄마가 실력 없는 의사보다도 낫다.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이 있고 간이 비타민 D를 통해서 비타민 D3가 전구체가 D1으로 해서 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 D가 이렇게 신장으로 장으로 뼈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실. 뭐만 먹이면 영양이 부족하다고? 우리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행성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태양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다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태양과 상담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내는 진료비의 절반 정도는 거뜬히 아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 목사가 연구 결과 햇빛의 노출 때문에 피부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한 검증된 논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이런 생각할 것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몇 개는 있겠지. 의사들이 근거 없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엉터리 조사를 했자 안 그래? 라고 한단 말이죠. 피부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피부암은 바로 흑색종이다. 바로 흑색종 발병 위험이 햇빛에 노출될 때 증가한다면 얼굴등과 같이 태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피부암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증명하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흑색종은 오히려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주로 발병하는 피부암이다. 햇빛이 반복 노출되는 부위에서 흑색종이 발병하기 쉽다는 가설을 입증한 연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의사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발라야 한다는 조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흑색종 발병의 진화적인 분포로 보니까 저 북쪽의 추운 지역 부위가도 있긴 하지만 흑색종이다라는 것인데 투자자들은 자외선 차단용 제품의 개발비를 기업에 투자한다. 자외선 이렇게 해서 장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 대장만큼 오염없고 잘못된 치료에 시달릴 인체기관도 없을 것이다. 적색육은 바람식품이다. 생각의 빛깔은 그 사람의 영혼을 물들인다. 명상록.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사고하기. 사람들은 최소 20만 년이 넘은 동안에 붉은 고기를 먹고 살아왔다.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소화하고 토제단을 체질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인류 농업법이 카드는 동물을 사용해 그렇게 확보한 고기는 좋은 식량이 되었다. 그들이 잡아먹은 여러 종류의 그런 중에서 멸종한 것들도 있다. 수천 년간 인류를 생존하게 한 붉은 고기는 이제 해로운 발암물질 덩어리란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결함인자를 적절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대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온 접도. 그래, 예를 들면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흡연 및 음주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면 흡연과 음주는 암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지 않은가? 연구 결과 가정에 이런 변수가 제대로 보정되지 않으면 결국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적색육 섭취량과 암의 발병률을 연구한 여러 연구를 확인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대리각서 따라하기나 붉은 고기는 케토제닉 식단과 함께 카니보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나의 밥상에서 매우 중요한 식기로 중에 하나다. 나는 붉은 고기를 숯불에 굽고 혼자하고 튀기고 오븐에 익혀 먹는다. 붉은 고기를 먹을 때 나는 나처럼 고기를 먹었던 조상들처럼 건강해질 것을 기대할 뿐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다.
내 활동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내 활동을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 도리어 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라. 베리 박사 따라하기. 가끔 나는 기름기 풍부한 고기를 돼지기름이나 버터에 절인 것만 먹으며 며칠씩 지내기도 한다. 소고기에도 1에서 2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우리 뇌가 작동하려면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턱없이 몸에 치는 향이다. 녹색 채소도 종종 즐겨 먹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맛 때문이다. 저탄수화물 또는 제로 탄수화물 식단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으므로 내 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잘 적응되어 있고 내 몸이 포도당을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충분한 양을 합성한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방식을 쫓아서 헤터지닉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책들이 있다. 이렇게 고기를 불에 구워 놓으면 암이 걸린다고? 전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진은 전 세계에서 고기가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인정받아왔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채소는 부수적이며 2차적인 식품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적어도 수십만 년 동안의 고기를 불에 직접 굽는 방식으로 조리해 먹었다는 여러 자료가 남아있다. 그런 자료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인간은 이미 멸종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수천 년 전부터 고기를 굽지 않았을 것이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암인가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리나 고기를 직접 불에 구워 먹을 때 발생하며 이를 정상수치의 수천 배 정도를 섭취하며 이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정상수치의 수천 배라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구운 갈비대를 100개 이상 뜯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다. 구운 걸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군요. 70, 104 구운 고기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가?